4월에 햇볕이 따스하게 이렇게 비치면 인분 냄새와 함께 청춘의 어떤 꿈과 희망이 같이 아지랑이가 돼서 하늘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껍데기만 멍청하게 남아있는 그런 속상함이 너무 컸었거든요. 안과의사 김모현을 구독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과의사 김모현입니다. 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내 스스로가 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지던트 트레이닝 관련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제가 지금 서울성모병원, 예전에 강남성모병원이던 시절에 98년도에 인턴했거든요. 그때 제가 최우수 전공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레지던트로 안과가 됐을 때 제가 이제 당연히 굉장히 좋게 편안하게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발령을 받아서 간 곳이 의정부 성모병원이었어요. 그때는 거기에 공사하기 전에 병원만 있고 논반만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당직을 해야 되는데 윗분들이 퇴근하시고 나서 저 혼자 병원에 남아있을 때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두 가지 선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때우고 일단 있어 보느냐, 뭐라도 해보느냐. 제가 뭘 했냐면요, 우리 수술할 때 쓰는 라텍스 고무장갑 속에다가 물 적신 휴지를 빵빵하게 채워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묶어놓고 눈 모양의 이렇게 스탬프 도장이 있거든요. 그걸 거기다 이제 몇 개를 찍어요. 그리고 이제 외래에서 쓰는 작은 현미경을 보면서 그 눈 도장 모양을 따라 칼이나 가위로 싹 예쁘게 동그랗게 자르는 연습을 하고, 남아있는 실 있어요. 얇은 실. 그걸 제가 계속 꼬맵니다. 환자 올 때까지. 그때 뭐 레지던트 1년 차인 저한테 그거 꼬맬 기회가 오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급하게 막 응급수술이 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생각보다, 예상보다 되게 빨리 꼬매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엄청 잘했어요. 저는 이미 수천 번을 그거를 해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 그런 연습을 했냐면,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손재주가 탁월하고 안 떨고 잘하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안 해봤는데, 긴장되는데 당연히 떨리죠. 저도 학생 때, 의과대학생 때나 인턴 때까지만 해도 되게 손재주가 무디다고 생각하고 그게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 연습과 노력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수천 번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엔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안 떨고 깨끗하게 했어요. 그 수천 번을 그 전에 했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없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엄청 손재주가 좋고 손을 안 떠는 사람으로 딱 인정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기회가 많아졌겠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을 거고, 그럼 남보다 빨리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기 개발하고도 연결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순간 내가 노력해서 성장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뒤돌아보니 내 그림자 내 길어졌구나라는 그런 거 같은 거. 그 순간 참 행복한 순간이에요. 열심히 살 때 내 노력의 값어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을로서 쩔쩔매고 게으른 상사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나의 억울함과 비통함이 있으면서도 그 와중에 칼을 갈고 노력하고 있는 거는 성장의 어떤 밑거름이 되고 기회가 돼요. 그리고 그때는요, 조금만 하면 잘 큽니다. 자, 어느 순간 성장한 나를 발견할 때 굉장히 기쁩니다. 공부하지 않거나 자기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은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개발서적 많죠.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아주 어렸을 때 See you at the top이라고 하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것도 읽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 자기 개발서대로 다 따라가면 되게 좋은 회사도 만들 수 있고 다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자기 개발서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인트로가 없더라고요. 까라면 까. 현실은요, 어찌됐든 간에 까라면 까는 것도 되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난 화성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면 해외 취업해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 가장 대접을 잘 받는 곳은 한국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대접을 잘 받을 수 있고요. 인맥과 경험과 친구들 등등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사회거든요. 미워하지 말고 뿌리박고 땅이 키는 대로 하면서 과하게 부당하면 세련되게 거절하는 예의 바른 태도들을 보여가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기 개발의 핵심은 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심해야 될 선들을 잘
잘 쌓아놓는 것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알바도 많이 하고 장사도 많이 하고 다 해본 사람들 24살에 인생의 고수가 된 친구들 제가 많이 압니다. 월급 받고 있던 세비단가병원 리포트가 하나 배달이 왔는데 존스홉킨스 병원과 세비단가병원을 비교하는 리포트예요. 존스홉킨스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고 큰 의과대학 병원이고 세비단가병원도 좋은 병원인데 그렇지만 그 비교 대상은 아닐 텐데 저는 그걸 누가 썼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 친구를 만났어요. 전북 부안에서 올라온 정말 아직 티를 못 벗은 20살짜리 모 대학 경영학과 2학년 학생인데 자기 친구들이랑 동아리를 하면서 1년에 4편 보고서를 스스로 기획해서 만들어 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친구가 장가 가고 유학 가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아, 자기 개발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또 많이 이렇게 물려받은 금수저도 아니었는데 본인의 노력으로 선들을 넓혀가면서 사회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보다 남의 결혼식에 훨씬 더 많이 가더라는 겁니다. 자기 개발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근사한 미사성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이 사회에 뿌리박고 산다면 사회의 룰에서 나를 부각시키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관계를 만드는 거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꼭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단기간에 무엇을 끝내버린다 이런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이런 생각은 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삶이 너무 급하게 어떻게든 빨리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압박감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넌 왜 아직도 뭘 못했니? 넌 왜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니? 넌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니? 넌 왜 아직도 집을 못 샀니? 넌 왜 아직도 만년 차장이니? 나는 괜찮은데 왜 옆에서 저렇게 들들 볶아? 그런 거에서 조바심이 느껴지게 되면 내 주체 판단이 어그러지죠. 남이 나한테 너는 왜 아직도 라고 하고 막 자극을 줬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꺼번에 다는 못하니까 그럼 한 가지는 할게. 그리고 너무 큰 거를 결정하기 전에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긍정적인 변화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남의 시선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나에게 롱런하는 동기부여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이 일이 복잡하게 꼬일 때가 있잖아요. 삶이 주변이 다 엉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뭔가 고민이 많거나 생각이 복잡할 때 항상 3줄의 메모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무슨 일이 있다, 원인은 뭐다, 해결은 어떻게 한다. 현재 벌어진 많은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리를 했겠죠. 이게 이거를 만들고 저게 저걸 만들고 연결고리 같은 거를 충분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통하는 한마디를 고르셨겠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이제 적으셨을 거고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문제는 동시에 여러 가지가 얽혀서 같이 터지잖아요. 꼭 누가 아플 때 어디에서 돈도 좀 사기당하고 그럴 때 꼭 집값은 오르고 다리가 어떻게 삐끗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섞여서 오기 마련인데 그 와중에 이제 고민이 많아지면 사람이 겁이 나거든요. 엉뚱한 실수를 해요.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침착하게 버릴 거 버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요. 너무 내일이랑 모레일을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일은 또 해 뜨는 거고요. 그때는 그때 해결하기로 하고 오늘 요 시간까지는 내가 이렇게 끝을 잘 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주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런 스타일인데 제 스스로 지은 별명이 있어요. 하루살이. 하루만 산다라고 생각하면 내일 일과 모레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단 멈추잖아요.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그것이 또 스트레스를 만들고 하루만 행복하게 일단 오늘 잘 살자까지만 해도 많이 줄어요. 단순하게 하면 그러면 판단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어차피 벌어질 일은 벌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걸 참아서 해결될 것도 아니니까 차선책 정도로 막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습하면서 사는 게 또 인생입니다. 안과의사 김문을 검색하세요.